행복을 향한 나의 눈이 번쩍, 지혜를 향한 나의 귀가 번쩍,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해준 신부님의 토요특강. 참 예수님, 미국에 대한 이해 67강입니다. 미국은 파도 끝이 없는 나라입니다. 로널드 레이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화배우, 미국 40대 대통령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갖고 2004년에 세상을 떠났죠.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죠. 33대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지냈죠. 레이건을 제가 얘기하는 건 레이건 정부의 경제적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났고 동시에 침체한 경기를 활성화해 엄청난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증명이 된다. 아이 뭔 소리야? 설명을 해드릴게요. 경제적 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국가 간의 보호막, 우리나라는 이 물건은 들어오면 안 돼. 이 물건은 우리나라 팔면 안 돼. 우리나라 자국의 철강을 보호해야 돼. 우리나라 섬유를 보호해야 돼.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든 다른 나라의 장벽을 FTA 같은 걸 체결해 갖고 다른 나라의 물건을 내다 팔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 좀 풀려나 갖고 중국이 싼 물건을 들여오면서 침체됐던 경기, 이것을 경제적 자유롭게 경제를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물가는 엄청나게 높아 뛰어. 근데 물가가 뛰면 경기도 같이 뛰어야 되는데 경기는 후퇴되는 경우, 그리고 실직이 같이 생기는 걸 인플레이션하고는 다른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최악의 경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얻죠. 한동안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를 하면 레이건이 1위, 남북 통일한 링컨이 2위, 이런 정도로 레이건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경쟁에서 밀려난 소수의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인데 레이건 정부는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인색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제가 이때도 미국을 좀 다니고 그랬는데 그 거지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지들이. 한국보다 거지가 훨씬 많아요. 지금은 거지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LA 같은 경우는 거지가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뭐 거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고속도로로 가면은 그 고가도로 밑에는 거지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이 아버지 부시 대통령 1924년에서 태어나고 2018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재임 기간이 1989년에서 1993년이에요. 요게 아주 석유 사업가로 일하다가 정계에 입문해서 하원 의원, UN 주재대사, 중국 연락소 소장, CIA 국장을 지내다가 1981년, 89년 레이건 대통령 부통령으로 있다가 41대 대통령이 되죠. 1989년에서 1993년 41대 대통령으로 하는데 재선에서 클린턴에게 밀려납니다. 어쨌거나 요 1989년에서 1993년은 어마어마한 일이 지구 안에 일어났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요. 그리고 1991년 소련이 없어져요. 러시아가 생겨요. 소련이 해치되고 핵무기 감축이 시작이 됩니다. 요때 우크라이나에 있는 2,000개의 핵을 다 없애버려요. 지금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핵 한 4-5개만 슬쩍 남겨놨어도 지금 이 치욕을 안 겪었을 텐데 그때 막 한 거의 2,000여 개 되는 그러니까 착한 나라죠. 착한 나라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다볼사이버 우리 대학 학생들 100%안 합니다. 100%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 감축으로 가든지 비핵화는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는 있을 수 없고 북한이 핵 있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정책을 서로 합의를 봐야지 이런 상태로는 이제는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명확해졌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소련 지도자로 취임한 고르바초프가 개혁, 개방 정책을 폈던 것이 주요했지만 아버지 부시는 고르바초프와 원만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도왔죠. 또 고르바초프를 결정적으로 도운 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하고 고르바초프하고 주고받은 편지가 책 한 권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를 없애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고르바초프가 과감하게 전부 다 연방을 해체하고 소련을 러시아를 민주주의 국가로 선포하게 된 거죠. 어쨌든 소련 해체 과정에서 고르바초프 그리고 그를 이은 러시아 대통령 옐친 군비 통제 협상 핵무기 대폭 감축을 위한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 부시는 한 일이 많아요. 아버지 부시는 걸프전을 또 하죠. 사담 후세인이 전격적으로 쿠웨이트를 침범을 하죠. 부시는 걸프전에 서막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쿠웨이트 침공과 그 쿠웨이트 뒤에 바로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켜줌으로 해서 모든 석유를 달러로 결제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기축통화, 세계의 기준이 되는 통화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사우디가 무너지면 달러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 먹고 난 다음에 사우디까지 침공할 것 같으니까 미군 병력 42만 5천 명의 병력을 파병합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쿠웨이트에서 서방 세계에 공급하던 원유 보호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또 동맹국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와 이라크의 대량 파괴 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로 참전을 하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1991년 1월 16일부터 17일 사막의 폭풍 작전, 이걸 우리는 중계방송으로 봤습니다. 이라는 이름의 대규모 공습 작전을 거쳐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이렇게 전쟁을 중계 방송으로 보는 나라가 몇 나라 있어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습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언덕에서 올라가갖고 구경해요. 그리고 10억 명이라는 사람이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그 전쟁이 아니죠. 컴퓨터 게임 같이 한 전쟁으로 이라크는 아주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죠. 이 같은 군사 외교적 승리에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89%까지 상승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전쟁을 하다 보면은 돈이 들어가요. 베트남 전쟁이 들어가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근본이제를 포기했죠. 왜냐면 달러밖에 안 주겠다.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걸프전에 어쨌든 걸프전 전쟁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시는 만성적인 미국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만성적인 재정 적자, 경기 침체 등의 악재는 그의 지지율을 17개월 만에 89%에서 29%까지 끌어내리죠. 이라크를 그야말로 요절 냈을 때는 미국 국민의 그 자존감이 아주 업됐었는데 경기가 침체되니까 금방 떨어졌죠. 재선 상대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는 이를 공격하면서 이거 여러분들도 다 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It's the economy, stupid.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죠. 어쨌든 이 클린턴은 최고의 호황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호황을 클린턴은 맞이하고
뭐 8년 연속 경제 성장 뭐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레윈스키 때문에 클린턴은 모든 게 무너졌죠. 그 잘생기고 멋지고 매력적인 그 대통령이 그 레윈스키. 지금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뭐 레윈스키가 먼저 유혹을 했다, 뭐 레윈스키가 무슨 스파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최고의 대통령이었는데 아주 치명적인 그런 치명타를 입은 대통령이 클린턴입니다. 미국 43대 아들 부시 대통령. 요 얘기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국과 이라크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쭉 하다가 이건 이제 거꾸로 조명을 하는 겁니다. 미국 43대 아들 부시 대통령.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의 장남이에요. 미국의 2000년대를 이끈 대통령이고 20세기에 당선돼서 21세기에 처음으로 취임한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 역사상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을 보유하기도 한 인물이죠.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은. 근데 문제는 2001년에 재임 중에 911 테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오고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리먼 브라더스 여러분 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또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임기 내 9.11 테러 터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졌지,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터졌지. 그래서 아주 문재아 대통령이라고 낙인이 찍혔죠. 취임한 지 8개월 후인 9월 11일 부시와 미국은 저도 그 아침에 능평성당 본당 신분 했을 때인데 미사 가려고 아침 9시에 텔레비전 잠깐 폈는데 비행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를 치더라고요. 저게 영화인가? 저게 SF 영화를 왜 이 시간에 뉴스 시간에 하지? 그러더니 또 하나 또 쳐. 그러더니 이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정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죠.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여객기. 제가 이제 그 뉴욕에 가갖고 그 비행기 떠갖고 이렇게 도는 그 타임이 2, 3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거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치는데 이게 작전을 오사마 빈 라덴이 기가 막히게 쳤던 거지. 뉴욕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DC 펜타곤 오각형에 있는 국방성에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빌딩은 무너지고 펜타곤의 한 부분은 파괴되고 3,000명의 희생자와 그 외에 6,000명의 이상의 부상자가 났죠. 거의 100층에 있는 사람들, 낙하산 있는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갖고 죽는 장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미국 본토, 그것도 뉴욕 맨하탄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미국은 곧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재벌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리스트 알카에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IS는 이슬람 국가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9.11 테러 뒤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빈 라덴의 본부들과 테러리스트들의 훈련소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산이 굉장히 높아요. 산이 굉장히 높고 숲이 있는 데는 엄청나게 숲이 많아요. 그러니까 숨어들면은 못 찾아내.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고전을 하고 전격적으로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의 통치 단체 탈레반의 빈 라덴을 넘겨주고 훈련소들을 문 닫으라는 명령을 아프가니스탄한테 내립니다. 그런데 이슬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입니까? 이 손님을 절대 내보내는 법이 없는 거예요. 빈 라덴을 못 내보내는 거죠. 탈레반이 거부하자 부시는 테러의 전쟁을 선언하며 군사를 조직하죠.
전쟁 선언은 연방의회에 그 권한이 있습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이라크 전쟁은 국제 정세 안정을 위한 미국의 치안 행위였을 뿐 공식적인 전쟁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라크하고 사담 후세인도 총살로 죽이고 빈 라덴도 죽여갖고 수장을 시키죠. 미국이 한번 마음 먹으면요, 진짜 그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은 그 나라 국민들, 그 나라 건물들, 그 나라 주요 시설들, 이런 전체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러시아 또 북한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이 미사일 쏘고 ICBM 쏘고 이러는 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쏘는 거예요. 그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 이제 많이 들었어요. 오늘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이사 FED. 자,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각 은행들의 모임이에요. 이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각 은행들의 모임에서 이자율을 결정을 합니다. 요즘 계속 이자를 올리고 있죠. 이자율을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침체된 기업 투자를 상쇄할 만한 가계 지출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 앨런 그린스펀 FED 의장이 나스닥 버블 대신 주택 버블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다.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의 유혹입니다. 왜 유혹이냐면은 내 집값이 1억 하던 게 2억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2억 하던 게 4억 되면 더 기분 좋고, 10억 하던 게 30억 하면 너무 신나잖아.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주택 버블을 일으켜갖고 돈을, 없는 돈인데 많게 만들어갖고 소비를 유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CDO, 부채담보부 증권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굳이 알 필요 없어요. 부채담보부 증권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는 거예요.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그러니까 계속 서브프라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빌려주는 거, 집 사라고.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2007년에 발생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최악의 금융 위기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입니다. 9.11 테러와 21세기 인류 역사의 흐름의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대침체, 경제 침체가 갖고 양극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극화가 생겼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2010년대 모든 경제 위기와 관련된 일들이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 사태에서 비롯되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하나가 팍스 아메리카나의 종말을 알리고 신냉전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자, 클린턴 시대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지 아들 부시 때 이제 이 9.11 테러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G1이었어요. 그런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고는 중국이 2010년부터 G2가 올라옵니다. G2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죠. 서브프라임은 은행의 고객 분류 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 그러니까 최고로 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뜻하고, 모기지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우리 영모기지론, 이게 뭐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집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은행에 잡혀갖고 은행에서 받아 쓰다가 통장에 500만 원만 남기고 죽으라는 얘기가 바로 이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을 뜻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자 신용불량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참사가 일어나죠. 자, 그럼 미국은 국민들을 몇 등급으로 나누느냐? 세 등급으로 나눠요. 1등급은 재산과 수입이 안정되어 있는 고객에 주는 프라임, 우량 고객. 프라임. 저기 그 영화, 그 로버트 영화에도 프라임 나오지? 최등급이에요. 최고 등급. 그 다음에 프라임에 비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도가 높지만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ALT-A 등급 얼터너티브의 약자입니다. 얼터너티브는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아슬아슬한 거를 이제 2등급으로 보는 거예요. ALT-A 등급 얼터너티브 등급으로 봅니다. 세 번째 등급은 뭐냐면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서브프라임. 서브라는 게 아래라는 얘기야. 이 책상 아래 프라임. 그러니까 프라임 아래에 있는 비우량 등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들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대출자들한테 대출을 막 해준 거예요. 미친 거지, 쉽게 말하면은. 닷컴 버블 붕괴와 이제 IT가 막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더니 IT가 생각보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그렇게 프랑스라고 뭐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줄 알았더니 그렇게 생각대로 돈을 많이 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간, 이라크 전쟁 이후 전쟁을 하면은 전쟁 당하는 나라도 상처를 겪지만은 전쟁을 하는 나라도 저기 총알 만들어 보내야지, 탱크 만들어 보내야지, 비행기 만들어 보내야지 국가의 물자가 전쟁하는 데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면은 물건 사는 사람들도 다 40만 명 뭐 가 있으면 40만 명 물건 안 사고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있으니까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어요. 미국 경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을 펴니다. 마이너스 정책을 필 때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 대출이 늘고 주택 가격이 급상승을 합니다. 저금리니까 금리가 낮으니까 너 1억 빌려줄게. 1억 빌려줘봐야 1% 정도 되면은 뭐 한 100만 원 정도만 1년에 갚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죠. 주택 가격의 인상 속도가 이자율보다 높아지자 집값이 쫙 뛰는 거예요. 이자는 요것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은 대출을 못 갚는 일이 생기더라도 담보인 주택을 팔아버리면 돈을 올라간 만큼 벌 수 있겠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도 돈을 갚을 능력이 거의 없는 신용불량자에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사게 만들죠. 하지만 집을 살 사람, 대출한 사람이 줄어들자 집값이 폭락을 합니다. 집으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집값이 폭락을 해갖고 집으로 대출받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서브프라임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담보로 잡힌 주택을 포기해요. 그러니까 집을 두 채, 세 채 샀다가 다 포기해. 이를 시작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과 대출 증서를 기초로 한 투자 상품도 전부 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1억짜리, 10억짜리 집값이 1억짜리가 돼버린 거야. 9억이 날아가 버린 거야. 9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미국 경제가 망하고 연쇄적으로 세계 경제가 망하게 되죠. 세계 경제가 망하게 됩니다. 다음에 CDO라는 부채담보부 증권부터 다음 시간.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코로나가 미국 경제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 이걸 양적 완화라고 그러는데 양적 완화를 너무 세게 했어. 다시 말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어. 한 번 2조 달러 찍어내갖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4월달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그 가게 1년 동안 문 닫은 가게가 300만 달러를 못 버는 거예요. 그 전에 300만 달러 다 줘버린 거예요. 그냥 200만 달러 못 벌었다면 200만 달러 다 줘버린 거야. 그래갖고 2조 달러 찍었다가 마지막엔 또 안 되니까 3조 달러까지 찍어요. 달러가 너무 많아졌어. 달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뭘로 뛰어? 뭐 사과값 뛰고 뭐 야채값 뛰고 다 뛰는 거야. 다 뛰니까 미국에서 이거 돈을 다시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자를 계속 금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올해 한 4번 높인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6번 정도 높여야만이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고 물가가 좀 떨어지고
미국 사람들이 좀 숨을 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우리가 미국 공부를 해야 되면 미국이 물가가 올라가면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요. 우리도 물가가 올라가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미국하고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이 지금 이라크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은 러시아가 밀 수출 1위예요. 우크라이나가 밀 수출 세계 4위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에 쌀 한 가마는 꼭 둬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유통 시스템이 뒤틀리면은요, 우리가 슈퍼에 가도 살 식량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다볼사이버 우리 대학 학생들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은 요즘 이렇게 세계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열심히 제가 공부해 갖고 또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